네, 이번 시간은 1장 마지막 시간이고요. 세금과 금융투자 상품인데, 우리 금융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선택하는 요령 해가지고, 목적에 따라, 기간에 따라 몇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이 거기서 금융기관의 우량성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정도만 확인하시면 되고요.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제 세금 위주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세금의 종류인데요. 소득세가 있습니다. 소득세는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먼저 알아두셔야 되죠. 제일 먼저 내가 일을 해서 번다. 그런데 내 일을 한다 그러면 사업소득이 될 거고요. 남의 일을 한다. 그러면 남의 일을 하면서 월급을 받겠죠.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금융상품 같은 것들에 투자를 했다. 그러면 이자를 받을 수 있어서 이자소득.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배당소득. 그리고 이제 연금을 가입했는데 연금 개시 시점이 도래해서 연금을 받는다. 그러면 이제 연금소득이 되겠고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예를 들면 인사라든지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건 우리가 기타 소득으로 해서 이 모든 소득을 저희가 합산해서 과세를 하는데 문제는 합산하지 않는 소득이 두 개가 있죠. 이걸 저희가 분류소득이라고 해요. 분리하고 여러분이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 분류소득 같은 경우에는 비경상적인, 그러니까 항상 발생하는 소득이 아니고 소득의 크기가 너무 크기 때문에 종합과세할 경우에는 그 한 해에 세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되는 그런 소득은 저희가 떼서 따로 과세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분류과세예요. 두 가지가 있었죠. 첫 번째가 양도소득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퇴직소득이 있었어요. 그래서 종합과세에 해당되는 것은 요 6가지, 앞에 제가 열거했던 6가지고 뒤에 2가지는 분류소득이다. 이거 먼저 기억하시고 이자와 배당소득은 저희가 합쳐서 금융소득으로 분류하고 있죠. 이 금융소득도 역시 마찬가지로 종합과세를 하기 때문에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크게 3가지가 있죠.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거. 무조건 분리과세하는 건 법으로 정해져 있죠. 그래서 법에 열거된 사항들은 종합과세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로 세율 적용해서 원천징수하고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그런 경우고 두 번째가 조건부 종합과세가 있고요. 조건부 종합과세는 일정한 조건 이하면 분리과세하고 일정 조건 이상이면 합산과세하겠다. 그 조건이 얼마였죠? 2천만 원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개인별로 부부 합산이 아닌 개인별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합산해서 종합과세하는 형태이고요. 나머지가 뭐냐면 무조건 합산과세가 있죠.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그런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무조건 합산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구분 기준 2천만 원 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요거 일단 여러분이 딱 머릿속에 딱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소득세는 열거주의 과세입니다. 그래서 법에 이런 소득, 저런 소득, 저런 소득 열거된 거고요. 만약에 열거돼 있지 않다면 비열거 소득으로 얘는 열거된 게 없으니까 세금을 못 내죠.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과세 대상으로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만 과세를 하게 되고 종합과세에는 크게 6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이 해당이 되고 중요한 거는 분류과세가 중요하죠. 퇴직소득, 양도소득은 분류과세한다. 위에 문제 보니까 퇴직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해서 과세한다. 틀렸고요. 기타 소득은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한다. 틀린 거죠. 그래서 기본 틀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자, 비과세,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연간 금융소득 그래서 이자와 배당소득은 따로 띄어서 금융소득으로 한다고 했죠. 그래서 조건 기준이 얼마나 했죠? 2천만 원.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종합과세하게 되는데 세율은 1,200만 원 이하일 때 6%, 그리고 10억 원 이상일 때 10억 원 초과일 때 45%, 다른 걸 다 못 외우더라도 가장 낮은 세율 6%, 가장 높은 세율 45%는 여러분이 꼭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이자소득, 배당소득은 유형별 포괄주의. 그래서 비슷한 유형들은 한꺼번에 이자로 보겠다. 한꺼번에 배당으로 보겠다 해서 유형별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기억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소득은 그대로 열거주의고요.
비열거소득, 예를 들면 뭐 상장 주식을 양도했을 때 차익이 발생했다. 그러니까 주식 사서 팔았는데 수익이 났다. 이거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열거가 지금 없어요. 예, 그래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여러분 정리해 주시고, 문제 보시면 양도소득이 3천만 원이 있고요. 사업소득이 2천만 원이 있고요. 이자 및 배당소득이 1천만 원, 근로소득이 2천만 원이 있어요. 그럼 이 경우에 종합소득 과세에 해당하는 소득은 얼마냐? 굉장히 어려운 문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용만 아시면 양도소득은 뭐예요? 분류과세하죠. 그러니까 이 3천만 원은 해당 안 되는 거고요. 사업소득은 종합과세죠. 요 2천만 원은 해당이 되고요. 이자 및 배당소득은 종합과세인데 얘는 조건이 있었죠. 얼마?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과세죠. 근데 지금 1천만 원이니까 얘는 분리과세로 끝나니까 해당 안 되고요. 근로소득 2천만 원, 요건 해당이 되겠네요. 그러면 사업소득 2천만 원과 근로소득 2천만 원을 합친 4천만 원만 종합소득 과세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에 이제 법인세인데요.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자산 증가설 과세 기준을 어디로 잡을 거냐? 법인의 자산이 증가됐다면 다 과세 대상으로 보겠다. 예, 자산이 순수하게 증가됐으면 다 그 과세 대상 기준으로 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법인이 얻은 모든 순자산의 증가액에 대해서 과세 대상으로 보아서 과세하겠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법인소득에 대해서는 열거주의로 세금을 부과한다. 틀린 거예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부과한다. 열거되지 않은 소득도 순자산을 증가시켰다면 과세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것이고, 법인을 수익자로 해서 저축성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개인인 경우에 개인이 납입한 보험료 합계액이 1억 원 이하이고 그 다음에 납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비과세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법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에는 그 경우에도 그 금액이 법인의 순자산 증가의 요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법인세 과세 대상이 된다. 그 얘기죠. 밑에 보시면 보험 계약자와 수익자가 법인이고 피보험자가 대표이사인 저축성 보험을 만기 15년 납입금액 1억 원, 만기 보험금 2억 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럴 때 부과되는 과세 방법은 뭐냐? 지금 기간이 15년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납입금액이 1억 원이라 하더라도 이건 이제 우리 개인이라면 보험 차익 비과세 요건에 해당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수익자, 계약자가 법인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법인세가 부과된다. 이런 것도 여러분이 같이 기억해 주시고요. 상속증여세. 상속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완전 포괄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 유형별 포괄주의보다 더 큰 무조건 상속증여는 다 포함시키겠다. 이런 개념이겠죠. 법률에 면세 규정이 없는 한 상속증여로 볼 수 있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다 과세하겠다. 그래서 과세 표준이 동일하다면 상속세와 법인세의 세율은 같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세율 한번 살펴볼게요. 소득세 같은 경우는 1,200만 원 이하는 6%, 1,200에서 4,600까지는 15%, 4,600에서 8,800까지는 24%, 8,800에서 1억 5천까지 35%, 1억 5천에서 3억까지는 38, 3억에서 5억은 40, 5억에서 10억은 42, 10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45%예요. 각각의 구간별로 예를 들면 제가 11억이 과세 대상이다. 그러면 1,200만 원까지는 6%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4,600만 원까지는 그 차익은 다시 15%로 계산하고 해서 조각 각각의 세율을 다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합산한 누진 과세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다 외워주시면 좋겠지만 시험 문제에 뭐 예를 들면 특정 구간을 물어보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안 나오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6%. 그래서 예를 들면 소득세 대상이 되는 과세 표준이 1,000만 원이다. 그럴 때 소득세는 얼마냐? 그러면 6%이기 때문에 1,200만 원 이하이기 때문에 얘는 60만 원 내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6%에 관련된 문제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45%가 많이 나와요. 소득세는 그래서 여러 가지 구간 다 외우실 필요 없이 두 개만. 가장 낮은 것은 1,200만 원 이하 6%. 가장 높은 것은 10억 초과 45%. 요거 잘 기억해 주시고요. 밑에 보면 종합소득 금액이 1,000만 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140만 원이다. 1,000만 원이면 1,200만 원 이하죠.
그러면 6%니까 140이 아니라 60만 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틀린 거죠. 이런 문제 여러분이 잘 보시고, 법인세는 구간이 4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외우실 수 있다면 다 외워주시면 좋겠는데요. 대부분의 법인이 2억 원 이하 10%, 2억에서 200억 20% 안에 다 들어와요. 그리고 이제 200억에서 3천억 초과해서 22, 25%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요 경우에는 요 앞에 있는 두 개를 좀 외워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2억 이하 10%, 2억에서 200억까지는 20%. 요거는 꼭 기억해 주시고, 상속 증여세는 구간별로 다 외워주시는 게 필요한데, 왜 그러냐면 구간이 되게 심플해요. 1, 5로 가거든요. 그래서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5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 끝에만 30억이고 나머지는 다 1, 5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구간 기억하시고 난 다음에 1, 2, 3, 4, 5예요. 10%, 20%, 30%, 40%, 50%.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도 요건 구간에 따라서 자주 여러 개의 형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건 힘드셔도 다 외우시는 게 필요해요. 자, 1억 이하, 1억에서 5억, 5억에서 10억, 10억에서 30억, 30억 초과, 10, 20, 30, 40, 50 이렇게 여러분이 딱 기억해 주시고, 밑에 보면 상속받은 금액의 과세 표준이 1억 원일 경우 산출세액은 얼마인가? 1억 이하는 10%죠. 그러니까 1,000만 원. 이것도 역시 구간의 세율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단순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금융소득 종합과세인데요. 금융소득 종합과세는 과세 대상이 연간 금융소득은 이자와 배당소득이죠.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합계액이에요. 중요한 건 개인별이에요. 개인별. 시험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부부 합산 2천만 원 이런 거 많이 나와요. 부부 합산이 아니고 개인별 합계액이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고, 위에 보시면 이자는 포함하는데 배당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지문도 가끔 나오거든요. 둘 다 포함되는 것이고, 비과세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 금융소득이 있다면 비과세는 어차피 과세가 안 되는 것이고, 분리과세하고 원천 징수하면 그걸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빼고 계산해야 되는 거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간혹 가다가 비과세는 제외하지만 분리과세는 포함한다. 이런 지문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비과세 종합저축. 요거는 뭐냐면 예전에 저희가 생계형저축이라는 거 합쳐서 65세 이상 노인, 그리고 장애인, 상이자, 광주 유공자 여러 개가 있지만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이 65세 잘 기억해 주시고요. 노인은 1인당 5천만 원까지 비과세로 종합저축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65세와 5천만 원, 요거는 시험에 자주 등장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주시고, 분리과세인 경우에는 법으로 정해져 있다 그랬죠. 10년 이상의 장기 채권 이자라든지 세금 후대 종합저축에 대한 이자 배당이라든지 이런 건 정해져 있는 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 의무 종결하고 끝나요. 요 두 개는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는다. 밑에 보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에 대해서는 분류과세한다. 분류과세는 양도소득, 퇴직소득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하면 과세가 되는 거죠. 과세는 보험의 차익 같은 경우는 이자소득으로 보아서 이자소득 과세가 됩니다. 틀린 것이고, 비과세 및 분류과세 소득을 포함한 금액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다. 계산을 할 때 비과세, 분리과세는 제외하고 계산하고요. 자, 2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 이거는 분리과세예요. 분류가 아니고 분리입니다. 분리해서 그냥 14%로 원천 징수하고 납세 의무 종결되는 거죠. 그냥 우리 지방소득세 별도라고 했을 때는 14%고요.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1.4% 더해서 15.4%로 과세하게 되고, 2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앞에서 우리 살펴봤던 6%에서 45% 구간 안에서 합산 과세하겠죠. 시험에 6에서 42%, 6에서 38% 이런 식으로 문제 바꿔서 많이 내기도 하기 때문에 6에서 45% 요 두 구간은 꼭 기억해 주시고, 산출세액은 종합과세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서 계산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세액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분리과세하는 게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과세한다는 뜻이에요. 큰 금액 잘 기억하시고,
밑에 보면 근로소득자 A씨는 연간 이자 소득이 1,000만 원이고요. 양도소득이 2천만 원이에요. 분리과세되는 A씨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몇 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얼마가 원천징수된다는데 보시면 양도소득은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죠. 그런데 연간 이자소득이 1,000만 원이면 얘는 분리과세로 끝나는 거죠. 몇 퍼센트로 끝나는 거죠? 14% 지방소득세를 빼면. 그러니까 A씨의 금융소득에는 14%의 세율이 적용되어서 140만 원이 원천징수된다. 요게 이제 괄호넣기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이제 1장 금융시장의 이해에 대해서 잘 살펴봤고요. 굉장히 어려운 장인 만큼 여러분들이 자주 출제되는 부분 중심으로 꼼꼼하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